2021년 한반도 사회를 맡은 금초롱. 전승호. 오덕렬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남북미 국제관계 종전선언과 한반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종전선언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종전, 또 정전, 또 휴전, 또 종전선언하고 또 평화협정은 또 뭐가 다른지 일단은 개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승호님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근데 저도 항상 막 볼 때마다 항상 뉴스에서 막 언급을 하는데 많이 헷갈려가지고 그쵸.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네, 그래서 박사님 한번 한번 또 개념을 정리를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아, 왜냐면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른 게 맞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다 입장들이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에 관련돼서도 이게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다 다르고 그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종전선언을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했을 때 올해 어쨌든지 작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도 또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그 교황님 만나서도 또 종전선언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2021년 올해 9월 21일에 그 미국 뉴욕에서 열린 그 제76회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 중국까지 해서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는 것을 선언하길 제안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전,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정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쓰는 말이 휴전의 어떤 전제, 휴전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잠깐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걸 정전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요. 휴전은 전쟁의 중단을 의미는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전쟁 원인에 있어서 해결해서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랑 정지한다랑 크게 구분되진 않죠.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이게 헷갈리게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영문으로는 이게 휴전으로 썼고요. 예, 이게 한글 한자로는 정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협정을 할 때. 예. 너무 헷갈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전협정이냐 휴전협정이냐라고 논쟁이 좀 있는데 학자분들 중에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혼용돼서 쓰여도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종전은 전쟁이 종결됐다 라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에서 끝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개념이고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는 이제 또 좀 약간 적극적인 개념이겠죠. 우리가 전쟁이 끝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평화적인 파트너로 나아가자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평화협정을 맺기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종전선언이 전제가 돼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와 북한의 어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지금 얼어붙은 상황이라서 북한을 또 다시금 또 이제 대화의 장으로 또 다시금 시선을 이제 옮기게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간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쨌든지 세계에서 좀 주목을 다시금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종전선언은 2018년도에 판문점 선언할 때 사실은 거기에도 실려 있었어요. 연내에 종전선언 하자. 종전 언급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북미 회담 이런 거 할 때도 트럼프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비핵화 해라. 그럼 종전선언은 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북쪽 입장에서 비핵화를 하면 종전선언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종전선언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지 작년과 올해 이 유엔 총회에서 계속 기조연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목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되어야지 다음 단계의 어떤 남북 관계가 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어떤 한반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어떤 평화 구상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 종전을 계속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은 또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뭐 하루에 2번이나 이렇게 또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리태성 외무부 부상은 또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네. 또 김여정 노동부 부부장은 또 긍정적으로 또 좋은 발상이라고 7시간 만에 이렇게 또 상반된 의견 내는 도대체 뭔가요, 이거? 너무 네. 헷갈리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요 얘기, 이 종전선 언급 이후에 네. 담화가 올랐어요. 근데 담화가 올랐는데 이제 리태성 외무성 부상,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장관 정도 되시는 분인데, 외교부 장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분의 이제 멘트를 따르면 이 조선반도, 이제 한반도죠. 조선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속에서 이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담보는 없다. 아. 다시 말해서 그냥 계약 맺었다고 뭐 종전선언 언급했다고 해서 적대적 행위가 중단되겠냐? 이거는 이제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도 이제 보면 한국에 대한 비판보다는 미국에 대한 비판이죠. 않는 한 종전을 열백 번 선언한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정적이죠. 네. 오히려 그 미국과 남조선 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그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북과 남이 끊임없는 군비 경쟁에 몰아넣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7시간 만에 또 이제 김여정 이제 또 부부장은 좀 약간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태성 외무성 부상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 앞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고 종전선언을 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네. 있는데 어쨌든지 그래도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에서 적대적인 정책이 살아있는 한 종전선언을 하면 뭐하냐 이런 입장을 좀 표현한 거고요. 김여정 이제 부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그 이제 멘트를 또 가져오게 되면 적대적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언급이 있습니다. 남쪽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북남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화해의 제스처라는 좀 보죠. 대북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잣대 철회를 성결 조건으로 제시하고는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 앞에서 남쪽이 적대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지 최종적으로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전이 일단 선언되면 쌍방간 서로 존중이 보장될 거고 편견적인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걷어질 거기 때문에 뭐 좋은 거고 어쨌든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얘기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순항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것도 도발로 이렇게 뭐 규정하고 이러는데 이거 적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걷어져야 어쨌든지 그래도 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은 사실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론으로 내는 메시지가 리태성 부상은 좀 약간 비판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죠. 다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이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입장을 좀 했습니다. 저희로 치면 이제 외교부 장관이 말한 게 좀 더 오피셜하긴 하죠. 그렇죠. 오피셜하죠. 하지만 또 우리가 알다시피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아이고 외교부 장관보다 낮은 사람들 이렇게 볼 사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의 목소리가 나름대로 북쪽 내에서는 또 한편 자리 잡히는 목소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제 그냥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제스처, 정전협정, 종전협정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안 받아주냐라는 생각을 이 전체 배경 지식을 모르면은 그냥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이 있을 거고 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원하는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좀 북한의 입장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유엔 입장에서 어쨌든지 뭐 대화로 나와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정상 국가가 되라라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입장은 비판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쨌든지 북한은
유엔에서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발표라든가 거기에 어떤 그 목소리를 연설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예전보다 많이 투명해지긴 했어요. 등장을 많이 하고 근데 과거처럼 우리 잘 산다 이런 메시지보다는 잘 되는 건 잘 되지만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은 있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힘드니까 국제 원조가 필요하다. 음. 라는 걸 좀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조금은 어쨌든지 과거보다는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또 유엔에도 가입한 지 30년이 또 됐으니까. 우리랑 같이 가입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했는데 30년 만에 발전이네요. 또.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는 통일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더 넓게 보면은 북한이 앞으로 정상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정상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상이냐, 그렇죠.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정상국가를, 그러니까 뭐 이제 한쪽에서는, 한쪽 이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남한을 모델로 봐서 적어도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대화와 민주주의와 그렇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정책과 일정 정도의 자본주의적인 정책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정상국가라고 보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은 평생 정상국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지 북쪽 입장에서는 종전선언과 관련돼서는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북쪽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정전협정 보면 잘 아시다시피 협정의 당사자가 북측하고 중국이 사인을 했고 우리 쪽은 사인을 안 했죠. 남한 빠져 있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유엔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유엔사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군이죠. 그러니까 미군에서 사인했기 때문에 북쪽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 얘기를 가지고 계속 끄집어내는 거죠. 얘기할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남한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 얘기를 가끔씩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저쪽에 이미 중국이 같이 사인을 했다 하지만 주체는 북한이었기 때문에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6.25 전쟁의 이제 종전선언도 북한과 미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남한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미 그 다음에 뭐 중국까지 더해서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국제 규정이 안 맞으면서 남북미중 이렇게 해서 3자 혹은 4자가 함께 모여서 얘기하자는 얘기를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나. 그래서 3자였고 그래서 4자였군요.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실타래 깨듯이 다 깨어지네요. 그러면 종전선언이 되면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이 딱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의미적인 이제 선언이라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어쨌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요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DMZ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좀 등재하자, 남북 공동 등재하자 이런 언급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업들을 만약에 같이 한다라고 하면 남북이 같이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 2018년도에 씨름 있죠, 씨름. 네. 씨름이 남북의 공동 등재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죠. 그래서 사실은 남북이 공동 등재한 게 처음은 아니죠. 2018년에 씨름이 등재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북쪽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전통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DMZ를 그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불편한 기색을 표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외인데요. 왜죠? 북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DMZ라고 하는 분단의 상징물이 세계유산이 됐을 때 분단이 고차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입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거. 왜냐면 북한도 그만큼 어쨌든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감동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하고 좀 맞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문화재청과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해서 함께해서 지금 DMZ 관련된 그런 이제 유물들이라든가 유산에 들어갈 만한 요소들 이런 것들에서 지금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항상 우리의 소원은 뭐 통일 막 이런 얘기는 했는데 가장 사실 현실적인 거는 종전 선언이고 그 종전 선언을 만약에 됐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더 나아가 보면 사실 세계 유산 중에는 그 전쟁 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안 좋았던 추억, 기억들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유산들이 있어요, 사실. 예를 들면 나치 형무소 같은 경우도 세계 유산으로 등록돼 있거든요. 네. 좋아서 등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 쪽에서는 접근을 해서 앞으로 분단이라는 것을 좀 뛰어넘어보자는 입장인 것 같고 북쪽에서는 여전히 그게 분단의 고착화의 상징물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종전선언과 맞물려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요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종전과 휴전 그리고 정전의 차이를 또 알게 됐고요. 또 그 유엔 총회에서 사실 BTS만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종전 선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깊게 알 수 있어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스고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종전선언이라고 하니까 그 박사님 얘기를 듣기 전에는 한마디 뭐 서류에 그냥 글뿐인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말로 통일보다는 정말 우리 앞에 닥친 일이고 종전선언이라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꼭 이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뉴스 기사를 통해서나 또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어렵고 복잡한 종전선언과 그리고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풀어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